자,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벌써 도전 수학이네요. 수학 우리 6단원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예요. 와, 이제 수학 거의 끝나네. 복습이라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6단원입니다. 8차시고요. 여러가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볼까요? 입니다. 오늘 교과서는 130, 131. 근데 익힘책이 좀 길죠. 86, 87, 88, 89. 86쪽부터 4쪽짜리예요. 자, 그러면 익힘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그 점선도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밑면을 먼저 2개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밑면을 2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옆면을 하나로 구하는데 이렇게 옆면을 하나로 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거 4개를 다 합친 게 옆면의 괄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A 더하기 B 한 다음에 곱하기 C를 해서 얘 2개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건널비를 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일단 가를 먼저 보죠. 가는 가로가 5cm고 세로는 7cm입니다. 넓이는 5, 7에 35겠죠. 얘랑 똑같은 건 뭐예요? 나겠죠. 나도 마찬가지로 5, 7에 35가 됩니다. 다는 얼마일까요? 다는 3, 7이겠죠. 3, 7에 21 마찬가지로 라도 3, 7에 21입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밑면이 이 친구가 되죠. 마하고 바예요. 자, 그럼 마는 얼마일까를 보면은 마에서 가로를 보면 슥슥슥슥 지워 보면은 길이가 5고 여기도 다시 3이 되는 거예요. 5, 3, 5,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의 가로는 3이 되고 세로는 어떻게 돼요? 이걸 봐야 되는데 얘 2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는 5가 맞는 거죠. 3 곱하기 5가 됩니다. 3, 5, 3, 5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5는 15죠. 그래서 다 더하면 환장하겠네. 35, 그다음에 21, 15 하는 거죠. 그럼 얘는 70, 42, 30 이렇게 되니까요. 얘는 72니까 142가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6면의 모든 합이야.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막노동 같은 느낌이지. 세 쌍의 면인 합동인 성질로 구하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합이라고 했는데 아까 세 개가 뭐였냐면은 35, 21, 1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5, 21, 15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라는 얘기겠죠.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예요? 56 더하기 15를 하면 71이네요. 71에서 2를 곱하면 142가 됩니다. 확인해보면 똑같이 14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던 마지막 방법이죠. 옆면과 두 밑면의 합으로 구하기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가 5, 3, 5, 3이면 여기도 5고 여기도 3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가로가. 일단은 뭐 옆면의 넓이랑 가로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는데 옆면의 넓이의 가로는 3, 5, 3, 5, 3이니까 16이네요. 그렇죠? 16에다가 곱하기 7.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고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7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뭘 더하냐면은 3 곱하기 5가 2개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5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 얼마인지 보면 16 곱하기 7은 6, 7에 41, 7은 7이니까
112고요. 그다음에 얘 하나는 1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했으니까 여기는 30입니다. 그러니까 142가 되는 거죠. 선생님은 방법 3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슬기와 연수가 각각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더 큰가? 구하란 얘기죠, 그냥. 힘들어요. 한번 펼쳐볼게요, 편하게. 자, 이렇게 펼치면 우리는 선생님 봐봐요. 높이를 9라고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9가 되면 나머지가 다 5가 되니까요. 그쵸? 이렇게. 그럼 밑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5고 여기도 5니까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면은 25 더하기 25 해서 50이 되는 것이고 옆면의 괄호가 20이 되죠. 그리고 높이는 9니까 20 곱하기 9니까 180이 돼요.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230이죠. 슬기는 230 제곱센티미터고요. 이게 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은 그냥 막 그릴 거니까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마세요. 높이를 일단 잡습니다. 높이를 10으로 잡겠습니다. 높이를 10으로 잡고 얘를 2로 잡을게요. 그럼 당연히 여긴 7이 되겠죠? 여기도 2, 여기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밑면의 길이가 얼마인지 봐야 돼요. 밑면의 길이, 밑면의 넓이, 그죠? 밑면의 넓이가 얼마인가? 여긴 7이면 여기가 당연히 2가 되니까 밑면 하나는 14가 되는 거죠. 14. 그래서 밑면은 28이 되고요. 옆면의 가로가 얼마예요? 옆면의 가로가 27이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18 곱하기 10이 되니까 180이에요. 그럼 180에서 28을 더하면 208이 되겠네요. 208. 그러니까 정답은 이 친구겠죠. 슬기가 만든 상자의 건널비가 얼마만큼 더 크냐? 230에서 208을 빼야 되니까 22 제곱센티미터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3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개도를 이용하여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 상자의 건널비는 얼마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하라. 이건 뭐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다 5야. 모서리의 길이가요. 즉 5 곱하기 5인 친구가 6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5는 25기 때문에 25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5, 6에 30이고 2, 6에 10이니까 150. 정답은 150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다 25예요. 여기 다 25. 25가 몇 개다? 6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160 제곱센티미터인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딱 보면은 옆면의 가로는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2일 것 같고 여기 2, 여기 5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데요. 건널비가 16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밑면부터 보여보면 밑면은 10이에요. 그렇죠? 밑면은 10이 두 개니까 20. 즉 160 빼기 20 하면 140이잖아요. 즉 여기 있는 요 옆면이 뭐다? 140이란 얘기죠. 즉 옆면의 가로가 지금 얼마예요? 옆면의 가로가 22 25지. 큰일 날 뻔했다. 25니까 14예요. 여기가 14고 높이를 모르니까 높이를 네모라고 하죠. 14 곱하기 네모는 140이래요. 문제 되게 쉽게 끝나네요. 정답 뭐예요? 정답 10cm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10이라고 쓰면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에요. 정육면체 가의 건널비는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은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를 구해봐야 되겠죠. 직육면체 가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밑면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9, 여기는 3, 여긴 9, 여긴 3으로 세팅을 할게요. 그럼 여긴 당연히 3이겠죠?
여기는 9가 돼요. 그러면 밑면 얼마예요? 27이겠지. 27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옆면은 어떻게 되냐면 93이니까 12가 두 개니까 여기가 24가 되겠죠. 그럼 높이는 얼마로 세팅해야 돼? 여기니까 10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10. 그러니까 여기는 240이 돼요. 이걸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넓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밑면 곱하기 두 개로 하니까 9 곱하기 3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옆면이란 친구는 9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3에 곱하기 얼마다? 높이가 10입니다. 자, 얘는 얼마냐면 첫 번째 거는 밑면 두 개 5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240이 나오죠.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94가 나오겠죠. 294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데, 그럼 일단 가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가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 해서 6개를 구했는데 294 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모 곱하기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6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4를 6으로 나누면 6, 4, 24가 되고요. 54니까 6, 9, 54, 0. 즉 무슨 말이냐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얼마다? 49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77에 49라는 거 쉽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답은 얼마다? 7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인가요? 익힘책. 두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나누면 두부 두 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100제곱센티미터 늘어난대요. 와우. 두부를 똑같이 네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네 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면은 왜 100이 늘어나냐면, 똑같은데 이 면 있잖아요. 이 면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하나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안 보이는 요 면 있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는 요 면. 근데 이 한 면의 길이가 한 면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5하고 10이니까 50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50 해서 100제곱센티미터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 조각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봐봐요. 그럼 생기는 면이 몇 개가 더 생기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생기는 면이 하나, 그리고 두 개가 각 하나당 두 개씩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8면이 생겨요. 총 8면. 8면이 생기는데 그 8면에서 각각 몇만큼 생기느냐? 요만큼씩 생기잖아요. 요만큼씩 생기는데 얘가 얼만큼이에요? 25죠. 왜냐면 5 곱하기 5니까. 그렇죠?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곱하기 8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8호 42, 8에 16이니까 200이에요. 정답은 200제곱센티미터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처음에 두 개로 나누면서 생기는 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에서 요만큼 한 면이 더 생겨나고,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 면의 넓이를 이렇게 봤을 때 가로는 10이 되고 세로는 5가 돼요. 그래서 넓이가 50제곱센티미터인데 두 개잖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00제곱센티미터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문제는 두 번째, 이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누면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몇 개가 생기냐 이거죠. 그럼 처음에 봤을 때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일단 하나가 생기죠. 안 보이는 면이에요. 지금 안 보이는 면. 그리고 또 여기에도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자, 두부 한 개당, 두부 아니고요. 두부 한 개당 두 면이 생기는 거야. 근데 두부가 4개지 지금. 두부가 4개니까 총 8면이 더 생겨요. 근데 한 면의 넓이가 얼만큼이야? 한 면의 넓이가
5 곱하기 5니까 한 면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8개니까 5, 8에 40, 2, 8에 16 하니까 200. 즉 그래서 200제곱센티미터의 면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집 멋있네. 살고 싶어요. 하지만 단독주택 관리하기 힘들다는데 그래도 선생님 약간 꿈이긴 해. 자,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입체도형의 부피지 뭐야? 입체도형의 부피.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아까랑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맞아요. 왜냐면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러니까 일단 밑면 먼저 구하는 거예요. 밑넓이를 먼저 구하고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의 방법으로 구하는데 밑넓이를 직사각형 두 개로 잘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 두 개로 구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밑넓이를 구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8이죠. 얘는 5고요. 그리고 높이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곱하면 되고요. 여긴 3이에요. 여기는 13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나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8, 5, 42로 구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8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5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니까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 아, 뭔 소리야?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여기가 8. 그러니까 여기도 40이네요. 그래? 되게 신기한데 혹시 선생님이 뻘짓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면 너무 이상해서 실수하면 다시 창피하지만 어쨌든 이런 약간의 기역자의 모습이다. 그림은 이상하지만 여기가 8, 여기가 5, 여기가 3. 그러면 여기가 5인 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이쪽이 5인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전체가 13이라 했어요. 13이라 했으니까 13에서 5 빼면은 8이 맞는데요. 그죠? 그럼 여기도 40이고 여기도 40이란 얘긴데. 그죠? 그러면 밑면이 얼마가 돼요? 밑면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높이 아까 얼마였냐면 2cm였어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40이 아니고 여기가 80이지. 40짜리가 두 개니까 163제곱센티미터가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바르게 구했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뭐 어떻게 확인해봐 문제를 뭐 다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다르게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 만약에 문제를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8이니까 그죠? 여기는 8이고 여기는 3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5죠. 뭐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여기는 13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5였어요. 그럼 5, 3, 15가 되죠. 여기는. 그리고 15가 되는데 그럼 5 곱하기 13이 되네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13 곱하기 5는 얼마예요? 5, 3, 15. 1호는 5니까 65죠. 맞네요. 똑같이 80이네요. 그렇죠? 80에다가 2를 곱해서 163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게 맞네요. 자, 넘어가서 어이구야. 준기는 다음 입체도형 부피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부피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의 넓이와 높이만 알면 되는데 알 수가 이거 그렇군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밑면을 봅시다.
높이는 이미 6이라고 우리가 알고, 선생님 지금 이걸 밑면으로 하려고 해요. 이걸 밑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높이는 6이에요. 여긴 3이고 여긴 5죠. 그 다음에 여긴 7이고 여긴 10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를 알아야 돼. 왜냐면 뭐 전체에서 얘를 빼거나 아니면 얘를 잘라서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얘나 얘를 알아야 사각형 또 하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입체도형 부피에서 그림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의 길이를 써넣어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뭐 여기다 꼭 써넣어야 돼? 여기다 써넣어도 되잖아요. 선생님은 여기다 쓸게요. 얘를 5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2cm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3cm가 되겠죠. 그럼 밑면을 한번 평면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되겠군요. 첫 번째는 사각형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큰 사각형을 구해서 이 작은 사각형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한번 빼볼까요? 치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는 3, 여기는 5라고 했고, 선생님이 여기는 2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10, 여기는 7입니다. 그러면 일단 큰 사각형부터 구해보면, 아침부터 그렇게 메시지가 큰 사각형을 구해보면 선생님은 지금 이 사각형을 구하려고 합니다. 큰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큰 사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10이 되네요. 그래서 5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 이거예요. 이거의 넓이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조금 더 알기 쉽겠죠? 작은 사각형 얘를 구해보면은 얘는 2 곱하기 7이죠. 그래서 14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50에서 14를 빼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럼 여기서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높이가 얼마였냐면 높이는 6cm였습니다. 그러니까 36 곱하기 6을 하면 66에 36, 36, 18이니까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나 얘의 치수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답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도대로 써서 한번 답을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하나 또 있죠. 이 끝인가 이게? 다음 시간에 하나 또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얼마나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